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산입니다. 2주 만에 잡고 있는 이 마이크죠. 우리 인싸뉴스 시사이다. 잠깐 할 부분이 있어서 거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오늘 핫 이슈가 뭐죠? 전 의원이죠. 전 의원.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 그러면은 저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 의원이가 보수 우파 편일까요? 아니면 진보 좌파일까요? 라고 할 때 우리 편은 아니에요. 일단 보수 우파 자유주의 저건 아닙니다. 근데 몰라요. 뭐 약쟁이니까, 마약하고 다니니까. 자, 이 시대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사람들이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누구한테 달려갈 것 같아요? 국민의힘 아니에요. 자신의 탄핵을 안 당하려면은 민주당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그건 맞죠? 민주당에서 대치기 한번, 업어치기 한번 해보자. 윤석열 탄핵안 한번 추진해보자. 경제가 어려우면요, 누굴 탓을 하게 되겠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 탓합니다. 지금 하반기에 다 올린 다음에 전기료 오르죠. 수도세도 오르죠. 우리 도시가스가 곧 난방비니까 오르죠. 가게들은 줄 폐업하고 있죠. 거기다가 공공요금, 버스 요금 오르죠. 지하철 요금도 오르죠. 다 올라요. 그럼 민심은 어떻게 되냐? 떡락이죠.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윤석열 대통령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판을 짜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다고. 그러면은 수산아, 네가 전두환 대통령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거 하는데 그거랑 뭔 상관이냐 그러시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 전 의원이가 광주 내려가서 광주 단체들한테 전두환 욕하고 다니잖아. 자기 할아버지, 자기가 잘못했다, 전두환 학살자다, 그리고 돌아다니잖아.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의 손을 잡고 있는 그 권력자들이 그걸 다 바라보고 있는 거야. 결국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계속 개헌 얘기하잖아요. 그 개헌할 때 5.18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넣기 위해서 그 사전 작업인 전 의원이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5.18은 승구하고 전두환은 나쁜 사람이고 이것만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밑작업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가장 추진하고 싶은 게 뭡니까?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넣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밑작업의 밑작업이 뭐냐? 전 의원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다 잘못했다. 전두환이 나쁜 사람이다. 정말 이거는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학살자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라고. 전 의원이가 광주 5.18 단체 광주에 내려가서 또 그거대로 활동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요, 저게 헌법 전문에 5.18을 넣자고 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력들의 밑작업이라고. 밑작업. 저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오냐면은 헌법 개헌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던져준다. 왜?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니까 하반기쯤에. 그거 딱 떡밥을 던져주는 거야. 그걸 위해서 지금 저 전두환 손자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청와대에서 놔두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린 뭐 해야 돼요? 헌법 전문에 5.18 들어가면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전두환 손자 어떻게 해야 돼요? 전두환 손자가 5.18 단체에 내려가서 저거 하는데 마지막에 뒤통수 한번 때려줄 거라고 나는 믿어야 돼요. 윤석열 정부에서 저렇게 하라고 돌아다니라고 봐주고 있는 거잖아. 아니, 일부러 저렇게 놔두고 있는지도 모르지. 근데 전두환의 이 손자가 마지막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우리 전두환 할아버지 말이 다 맞더라. 이런 식으로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에 뒤통수 한번 역대급으로 칠 것 같아요. 왜? 저 사람 약쟁이거든. 안정권에 그 얘기했잖아.
노름쟁이, 약쟁이, 계집질하는 이 세 명은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 그쵸? 거기다 수산이는 하나 더 플러스하죠. 겜돌이. 겜돌이. 근데 전두환 손자는 마약하잖아요. 마약 다 해봤을 거예요. 저게 유아인도 그러지만은 돈 크라시가 뭐 돈 뭐 어쩌고 있잖아. 돈 스파이크인가? 그 사람도 마약 막 그러죠. 연예인들 마약. 그 마약이 이제 정치권 마약으로 번졌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게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단위에서 행사하고 있는 국민적인 달래기입니다. 저기에 속으면 안 돼요. 야, 전우원이 누구라고 저렇게 YTN부터 시작해서 연합뉴스에서 이제 다 사과를 했다, 사죄를 하고 다닌다 막 띄워주잖아. 저 YTN 연합뉴스가 국가기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목소리를 반영해 주는 건데 그 뒤에 사무장이나 국장이나 국장급 이런 사람들이 다 청와대 눈치 보고 있잖아요. 아니면 지령오구나. 그러니 저 전우원에 대한 것들은요. 결국 뭐냐라고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전우원이가 지금은 강주가 있지만은 각종 5.18 행사 때 나와가지고 연단위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다 잘못했다. 내가 책임지겠다. 즉 광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들을 그것도 전두환 쪽에서 해줬다는 의미를 부여하겠죠.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저 사람 마약하잖아. 그 마약하니까 환각 증세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쏙 빠지는 게 맞아. 근데 그거 해줄 것 같아요? 마약쟁이는 믿을 게 안 되지만은 저쪽 광주 사람은 그 사람 믿고 있잖아요. 우린 안 믿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은 역사가 바로 잡히는데 어떻게 바로 잡히는지 한번 봅시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의지가 결국에는 저렇게 된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언제 보수에서 중심에서 마스코트가 됐습니까? 5.18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따라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5.18은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생각해봐요. 내가 그 얘기 해줄게요. 무슨 말 해주냐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 탄신인 날 길 가는 행인이 우리 공화당 행진하는 거 보고 저한테 와서 물어봤잖아. 이승만은 살인자라고. 근데 왜 저러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내가 한마디 해줄까 말까 그러다가 말을 안 했어요. 섞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야, 삭살자는요. 김일성이지. 김일성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죠.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정의입니다. 세계의 보편적인 그 의지가 반영된 게 김일성 제거입니다. 김일성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하고 이승만에 대해서는 살인자다 저러고 있잖아요. 역사 교육을 잘못 배우신 그리고 북한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꼭 저렇게 왜곡된 것들을 자기의 인생에서의 인연처럼 믿고 사는 거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 보냐?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일본에 대해서 그 종북주의자들은 일본 싫어하잖아. 일본이 대한민국 망쳤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면 중국은요? 중국 말세 불러요 그 사람들은. 친중이 친북이잖아요. 크게 보면은 미국과 일본은 같은 편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같은 편이고 거기에 북한이 껴있는 것뿐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왜 전두환의 이 전우원의 저런 행동이 뉴스거리가 되고 저기에 수많은 사람들 국가 간에도 배팅이 들어온 거를 보이겠죠.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이 되고 개헌을 한다 그런다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단순히 역사적 이념?
사상 싸움, 치열한 어떤 정치적인 뭐 이득 그런 거 아니에요. 헌법 개헌이 들어가면요, 잘 들으세요. 윤석열 정부 아작납니다. 5.18 전문 넣겠다고 개헌 들어가자 어설프게 민주당이 하잖아. 그러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가만히 안 있어요. 윤석열 내려온다니까. 누구에 의해서? 촛불들은 그거 볼 필요 없고 어차피 윤석열 싫어하니까. 미국 애들이 찍어 내린다니까. 다시 말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우파에 지금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의 인생의 대표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헌법 개헌을 할 때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동의하겠냐고. 무리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은. 그럼 민주당이랑 손잡을 텐데, 민주당이랑 손을 잡는다 치면은 순식간에 미국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좌파 애들은 야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시켰다. 걔는 대통령 붙여도 안 붙이니까 뭐 박근혜 탄핵시켰다. 그리고 윤석열도 탄핵시켰다. 막 좋아할 거 아니야.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이지만은 개헌 한번 했다가는 민주당에 의해서 탄핵당하는 게 아니야. 미국에 의해서 조종당해가지고 배치되는 거지. 미국의 동의를 구한 개헌이냐고.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설프게 개헌했다가는 짝살나요. 짝살난다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시각이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니까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서 광주 사람이나 좀 손 좀 잡아보고 그 민주당이랑 협치도 해보고 은근슬쩍 개헌 얘기를 꺼낼 거라고. 지금 87년도 헌법으로는 많은 무리가 있다. 그런 얘기 할 거라고.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 민심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때 당시에 협치를 하자고 했다면은 민주당에 있는 강성 사람들이 있어. 그 강성이 이재명이잖아.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윤석열 탄핵안 올립니다. 탄핵안 올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동의해버립니다. 미국이 동의를 해줘요. 그럼 윤석열 탄핵되냐? 탄핵됩니다. 민심도 안 좋고 그 민심이 안 좋은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거기에 업어치기 하면서 그 민심을 자기 걸로 만든다고. 그걸 미국이 동의해버렸잖아. 끝이야.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면 안 돼요? 절대 개헌하면 안 되는 거야. 개헌하면 안 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청와대실에서 뭐 보고 있는 거야? 연합뉴스 그리고 YTN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거기서 전우원이가 뭐 하고 있어요? 광주 어쩌고저쩌고 숭고한 정신 이러고 다니잖아. 우리가 사자합니다 이러고 다니잖아. 그건 뭐야? 개헌하겠다는 뜻이거든. 개헌하겠다. 근데 뭐로 개헌할 거야? 민주당 입맛에 맞는 거. 자기가 정치적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개헌 들어가면은 미국이 끝장내버린다니까. 그걸 보고 있는 거야. 누가? 민주당 내에서의 강성 중에서 강성이 윤석열 저거는 미국 눈치에서 벗어나면은 저거 가지고 우리가 쳐버리자. 여긴 정치 파락이잖아. 지금 이 순간에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국민적인 여론을 만들고 싶은 거야. 개헌의 타당성을 위해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왜? 경제가 어렵잖아. 그러면은 뭐로 할 것 같아요? 이 난국을 개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개헌을 통해서. 그때 민주당이랑 협치해야지. 개헌을 손잡아야 되니까.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정치인을 믿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우파의 개헌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려면은 이재명 감옥에 보내야 되고요. 문재인 감옥에 보내야 돼요. 근데 뭐 문재인 감옥에 보내겠냐? 안 보내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다시 말하는데요. 전 의원이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 의원이가
광주에 내려서 사죄하고 또 세미나 이런 데 가서 또 사죄하고 숭고한 광주 정치하면서 돌아다니고 저런 거 있잖아. 그럼 거기에 또 좌파들은 4.3 제주 무슨 뭐 그거 있잖아. 그거 가져옵니다 또.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 협치는요 결국 전통 보수의 가치를 갉아먹는 거야. 그러면서 은근슬쩍 윤석열이 어떻게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좋다고 한번 해주고, 지금은 윤석열이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 같은 것들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순간에 그럼 뭐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해법이 하나 있어요. 정상적인 방법. 윤석열 가지고는 안 돼. 보수 오빠가 빚내가지고 안 된다니까. 윤석열 가지고는. 그럼 뭐 있냐? 딴 거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윤석열이 뭘 하든지 간에 대한민국이 살릴 수 있는 방식과 방법 다 하나밖에 없다. 이재명이 뭐 하든지 간에 문재인이 뭐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거,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를 만들려면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잘 들으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제2의 새마을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뭐 어설프게 개헌하겠다는 저 윤석열, 어설프게 개헌하겠다는 그 윤석열에 따라 가지고 김기현 당대표가 야 우리 개헌 들어갑시다. 어설프게 그런 김기현의 말에 협치하자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 이제 손잡아가지고 또 우리 이 난국 그럴 거잖아. 다 필요 없어요. 그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과 그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권력투쟁에서의 결과물인 것뿐이야. 나라 살리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경제 어렵잖아. 경제가 어렵냐? 정치도 어렵고요. 문화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경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 경제 중에서 대한민국 경제잖아요. 그것도 서민들의 경제. 이거 살리는 거는요. 박근혜 대통령의 제2의 새마을 운동밖에 없어요. 제2의 새마을 운동. 그거 국민들이 원할 겁니다.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이 팍 치고 올라가는 때야. 그럼 그게 언제냐? 정치에는요 우연이 없다고 했잖아요. 내년도 총선 있죠. 4월 15일이거든요. 그때 마침 해가지고 코로나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경제 망합니다. 이런 거 밀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박근혜가 정답이었다. 박근혜 믿고 한번 가보자. 이런 여론 우리가 만들어야죠.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의 제2의 새마을 운동 외에는요 대한민국 살아남을 가능성 없습니다. 뭘 해봐 안 돼. 제2의 새마을 운동. 세계 경제가요 지금까지 너무 좋았어요. 뭘 좋냐? 대한민국이 우리도 뭐 집 살려면 빚내서 살고 막 그러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요 남한테 돈을 빌리고 그 돈에서 적은 이자값을 냈어요. 적은 이자값. 아주 적은 이자값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데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값을 적게 냈다고. 모든 산업이 그래.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며칠 있으면은 나오는 이 세상은요. 이제 적정 수준까지 이자값을 내야 돼요. 지금 곡소리 나고 있잖아. 경제에서 건설사는 돈 못 받아가지고 폐업하고 있고 분식집도 지금 왔다 갔다 하죠. 튀김 뭐 한 개당 2,000원 했는데 안 팔리고. 우리가 지금 맞이해야 되는 세상은요. 남의 돈 빌려 쓰는데 이제 이자값을 제대로 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빨리 빚 갚으시라고. 하반기 되면요. 더 어려워져요. 하반기 되면은. 오케이? 자, 오늘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모르겠다. 뭐 윤석열 뭐 개헌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하나만 건져가세요. 뭐 박근혜 대통령의
제2의 새마을 운동 이거 외에는요 대한민국 못 살아납니다. 못 살아나니까 몸이 아프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것처럼 그때 되면요 국민들이 알아서 기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야. 그걸로 해서 대치기에서 올라가야 돼. 누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박근혜라는 사람은 국가 영웅을 뛰어넘어서 국가의 중심이었다. 그걸 깨우치게 되는 거야. 기대해보세요. 내년도 돼봐. 올해 딱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났을 쯤이면은 이제는 못 살겠다, 빚 갚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칼 든 사람은 무섭지가 않아. 뭐 찌르면 죽으면 끝이지 뭘.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돈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 제일 무서워요. 그 돈 그냥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